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전날 62,000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조정세를 보이면서 현재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10월의 3분의 1이 지난 시점, 이 옥토버에 대한 기대감을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15% 하락한 685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 하락한 2390달러대, BNB가 0.7% 하락, 솔라나가 2.7% 하락, XRP가 0.72% 하락한 0.52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6.6%,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3.6%를 가리키고 있네요. 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고 실망하신 투자자분들이 꽤나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6,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겪으면서 현재 6만 달러 부근에 있는데요. 이번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에 하락을 했다라는 분석이 많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기 부양책은 미국이 아닌 중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중국 국경절 연휴가 끝난 후에 진행한 브리핑에 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예상과 달리 추가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트리거가 된 것이죠. 이 크립토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 또한 폭락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데, 이 투자자들은 중국이 2024년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을 지출할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와 HSBC 홀딩스의 경우는 2조 위안, 한화 약 380조 원의 경기 부양책을 예측하는 반면, 이 시티그룹의 경우는 3조 위안 570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투자자들은 재무부에 다가오는 12일 회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재무부는 경기 부양책을 지원할 채권 발행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참 크립토 마켓에 투자하면서 이 미국도 신경 써, 중국도 신경 써, 전쟁도 신경 써, 여기저기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참 많죠. 그럼에도 월가의 최대 약세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JP 모건이 이전보다 다소 긍정적인 증시 전망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JP 모건의 주식 전략팀을 이끄는 두브라코 라코스부아스 전략팀의 경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중국의 부양책으로 인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는데, 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밑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경기와 물가가 살아나는 것으로 전망해서 장기 채권을 팔고 주식을 매수하는 행태를 말하게 됩니다. 이 JP 모건은 이제 미국 경제가 경기 확장 후반부에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관측하게 된 것이죠. 이 결국 연준의 통화 완화로 인해 부진한 경제가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만약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미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크립토 마켓 또한 충분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피터 브렌트에게서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2025년 9월까지 13만 5천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피터 브렌트의 비트코인이 2025년 9월까지 13만 5천 달러 도달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테랑 투자자이자 분석가인 피터 브렌트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2025년 8월 또는 9월에 13만 5천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 유투데이에 따르면 브렌트는 반감기 주기 후 큰 상승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2024년 3월 이후 최고가 이후에 잠시 멈춘 비트코인이 빠르게 10만 달러에 도달하고 향후 365일 동안 추가로 35%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4만 달러로 하락하면 이러한 상승 가능성은 사라진다. 이제 비트코인은 6만 8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가 이제 6만 8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 6만 5천 달러 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이제 6만 달러 지지선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6만 달러 선은 내놓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장,
시장이 아마도 이 크립토 마켓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인 마켓은 제도권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 다음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 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여유 자금으로 코인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대안적 투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유동성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바로 코인 마켓이죠. 2020년 1월 이제 팬데믹에 대한 소식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연준은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정부가 돈을 풀었죠. 2020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도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2월이죠. 알트 시즌이 찾아왔는데 본격적인 알트 불장이 시작된 겁니다. 2021년 여름을 우리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당시에 연준 의장이죠. 이 제롬 파월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망언을 했고 정확히 2022년 1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은 생각을 해보아도 이 크립토 마켓에는 잔혹한 해였습니다. 사이클상 하락장이었다라고 해도 연준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1년 내내 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테라 루나 사태 터지고 FTX 사태가 터졌죠. 이렇듯 유동성은 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크립토 퀀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의 9월 말 유동성은 사상 최고치인 1,690억 달러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 수치는 올해에만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무려 31%나 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체 스테이블 코인에서 USDT의 비중이 71%, USDC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USDT 즉 테더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외에도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지만 거래량은 매우 미미하거나 자체 생태계 유지에 사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더리움의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는 명성이 있지만 실제로 디파이 등을 하지 않는 한 딱히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다이로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앞으로 훨씬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돈이 되는 비즈니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코인 가격 상승의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나 코인 거래소에서의 이 스테이블 코인 보유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상식이죠. 그런 점에서 현재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월 초 비트코인의 가격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6만 1,000달러, 이제 6만 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점점 더 나아질 겁니다. 경기가 경착륙하지만 않는다라면 침체 없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에 상당히 큰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4년 사이클상 2024년 말부터는 상승이 기대되고 있고 2025년은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져 있습니다. 만약 이 사이클이 깨져 버린다라면 엄청난 혼란이 오겠지만 비트코인이 그간 수급에 의해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을 기관에서 대규모 숏을 통해 하락을 시키거나 하는 일은 현재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에 자금을 투입하는 입장이고 초기에 불과합니다. 유동성 상승과 더불어 비트코인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거라는 기대는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현재 현물 ETF를 통해 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입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기대되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서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시간 64일하고 1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이 액츄얼 인베스트먼트의 실제 투자금은 2,500불, 하나 약 300만 원 정도 되며 이 그리드 프로피 봇을 이용한 자동 매매 수익의 경우는 22.68%에 567달러, 언리얼라이즈드 프로피 롱 포지션을 통한 미실현 수익의 경우는 23%에 580달러, 이 토탈 프로핏의 경우는 45.92%입니다. 1,140달러인데요. 이 봇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스타트 프라이스를 보시게 되면 56,140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평균 매수가 이 가격 위로 올라가게 되면 봇이 수익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56,000달러에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49,400달러 위로만 올라가도 봇이 수익을 보는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그리드 프로핏 때문인데 이 퓨처 그리드 봇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 링크들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졸업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며 지난 7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었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이더리움이 승인됨에 따라 다양한 알트코인에 대한 ETF 승인 가능성 또한 점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 애증의 코인이죠. XRP ETF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일주일 전 비트와이즈에서 XRP ETF 신청건이 나왔었죠. 이후 어제는 카나리아 캐피탈에서 XRP ETF를 신청하며 연내 승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에 ETF 스토어 대표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XRP ETF는 그저 시간 문제뿐이다는 이제 견해를 공유를 했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ETF 승인은 시간 문제다. 현 정권 아래에서는 먼 미래 가능성 ETF 스토어 대표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체 운용사 발키리가 설립한 캐너리 캐피탈이 리플 ETF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번 달 초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를 운영하는 주요 펀드 매니저 비트와이즈가 역사상 첫 XRP ETF를 신청서를 제출했다. SEC가 리플 재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직후인데 유투데이에 따르면 ETF 자문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ETF 스토어의 네이트 제라시 대표는 XRP가 언젠가 자체 ETF를 가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며 XRP ETF 승인 여부는 만약이 아닌 언제의 문제다. 현재 정치 이제 하에서는 언제가 훨씬 먼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즉 내용을 보게 되면 간접적으로 트럼프를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번 캐너리 캐피탈의 움직임은 이 최근 XRP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는 시가총액 기준 7위를 차지하는 디지털 자산이죠. 이미 법원에서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판결이 사실상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XRP가 규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물론 SEC 항소 여부가 아직 남아는 있지만 XRP의 기본적인 법적 지위가 다소 안정된 상태에서 이러한 ETF 신청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트와이즈와 같은 주요 펀드 매니저들이 앞서 XRP ETF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서 이 캐너리 캐피탈까지 가세를 한 것은 XRP가 향후 디지털 자산 투자에서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ETF 스토어 이 네이트 제라시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다라고 강조를 했죠. 이제 사실상 시간적인 문제다, 시간 문제라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물론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과 규제 지형을 고려할 때는 ETF 승인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시장에 형성되고 있고 그 기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청은 규제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규제 당국이 점점 더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XRP ETF 승인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XRP의 가격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XRP는 이미 리플 재판에서 승기를 잡으며 중요한 법적 판결을 받은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요소들은 XRP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갈 것임을 시사하게 되는데요. 이번 ETF 신청들은 그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번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에서 XRP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조정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이제 10포인트 하락한 39포인트 기록하면서 Fear, 공포 단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 비트코인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시장과 산업
기업은 엄청나게 빠른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로 쓰는 나라가 등장하는가 하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국가들에게 하나의 대안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엘살바도르가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수락했을 때는 생각보다 여파가 작았습니다. 이후 다른 국가들의 채택 가능성이 이야기됐죠. 심지어 브릭스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화폐 이용, 무역 결제 화폐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명 전기톱 대통령으로 불리우는 밀레이 대통령 때문에라도 급격한 변화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사실 밀레이 대통령은 이미 선거 유세 당시에도 아르헨티나의 화폐 페소를 없애고 달러를 법정화폐로 쓰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급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50%를 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페소와는 매월 10%씩 가치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말이 10%이지 실제 하락폭은 훨씬 급격하고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의 암호화폐 채택 순위는 이미 4위를 기록 중입니다. 2023년 12월 밀레이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계약 화폐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했고 실제 기업이 비트코인과 USD 코인을 이제 자본금으로 구성해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비트코인을 임대 계약에 사용하는 최초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죠. 이미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이용 중인 엘살바도르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왜 그렇게 빨리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잘 알려진 것처럼 엘살바도르는 마땅한 국가 육성 산업이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 갱단이 넘쳐났죠. 마치 종이를 쌓아놓은 것처럼 겹겹이 앉아 있는 엘살바도르의 감옥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GDP라는 게 미국에서 일한 돈을 이제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송금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엘살바도르는 전 국민에게 비트코인 월렛을 제공하고 비트코인을 통한 송금 루트를 열어주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강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자국 화폐의 종이짝 같은 가치를 감안하면 차라리 비트코인이 나았던 겁니다. 이 과거의 명성을 잃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게 될 경우 파급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감당이 안 되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총 발행량 2,100만 개 중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한 물량은 약 100만 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 2,100만 개가 안 되는 비트코인이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채굴되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이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해야 합니다. 상승해야만 글로벌 화폐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2,100만 개는 글로벌 화폐로 이용되기 너무 적은 양입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만든 가격입니다. 여기에 기관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지지하고 있죠. 여기에 만약 아르헨티나나 기타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변화는 비트코인 가격만 놓고 보아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 비트코인은 어떤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P2P 이동을 위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처음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엄청난 하이테크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힘은 오히려 보편성에 있습니다. 이 코인 중에서 글로벌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자산은 비트코인이 유일하죠. 심지어 미국 정부가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월가가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팬데믹 이후 미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안 좋았던 국가들은 아예 희생 방법이 회생 방법이 없는 수준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를 법정 통화로 채택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 비트코인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